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3차 소환. 어제죠. 어제 오전 10시까지 과천에 있는 공수처 사무실로 나오세요 했는데 이게 뭐 응하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였는데 소환이. 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소환 통보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는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29일이면 이거 일요일 아닙니까 지금요? 일요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서정욱 변호사께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 29일 오전 10시로 다시 한번 3차 통보가 된 거예요. 소환. 이번에는 출석할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역시 출석을 안 할 걸로 좀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할 걸로 봐요. 안 할 걸로.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가 예. 수사할 수 있는 게 그 수사권이 없어요. 관할권이. 지금 공수처는요. 예. 직권 남용이 수사할 수 있으니 예. 내란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직권 남용이 무거워요. 내란이 무거워요. 어. 한마디로 이게 우리가 폭행 사건이 관할이 있으니까 나 살인 사건까지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폭행과 살인이 같습니까? 직권 남용과 내란이 같은 유형의 범죄입니까? 관련 사건이라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 뭐 상상적 경합처럼 이게 기본적인 사실이 비슷할 때 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왜 강백신 검사를 탄핵하려 하죠? 그게 신앙님 씨한테 책 2권 사고 1억 6,500에 부패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하니까 아니 검찰이 명예훼손 수사권이 있냐? 없다고 탄핵하려 하잖아요. 근데 그건 관련 사건이 있거든요. 예. 부패가. 따라서 제 말은 그 관련 사건의 범위를요. 무한정 확대하면 안 돼요. 작은 걸로 아주 가벼운 직권 남용 꼬리를 가지고 예. 우리 어마어마한 내라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사형 무기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죄예요. 예. 이게 수사권이 있다면 그럼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공수처법을 만들 때 예. 내란하고 외환은 워낙 중요한 게 제일 기본이에요. 우리 법에 만들 때. 예. 그러면 이게 내란 외환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이걸 딱 넣어놨어야지. 뺐잖아요. 근데 직권 남용하니까 내란까지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법조인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게 공수처법을 만들 때 내란 외환도 넣어놔야 된다니까. 왜? 가장 중요한 죄부터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로 수사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응할 수가 없다. 요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럼 직권 남용은 근데 지금 특권이잖아.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단 구성을 못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인이 구성이 돼야 대응을 하고 수사를 응할 텐데 그게 안 돼서 못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맞습니까? 그거는요. 예. 형사하고 이제 헌법재판을 구별해 봐야 돼요. 예. 형사재판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예. 김홍일 그분도 이게 검사장 중수부장 출신이에요. 예. 검찰 변호할 사람은 이게 많아요. 대통령이 예. 그냥 나가 돼요. 다만 이게 헌법 전문가, 예. 고도의 헌법 전문가 실무 이런 분을 구하는데 좀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헌법재판부터 먼저 했어. 그럼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탄핵이 되는지 대통령이 복귀하는지부터 봐야 되잖아요. 예. 수사는 그 다음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지금 헌법재판에 총력을 기울여서 변호인 선임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형사는 변호인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우리 헌법에도 내란 외환죄가 규정돼 있잖아. 예. 이렇게 중요한 죄면 공수처법에 있다면 예. 내란 외환부터 넣었을 거라니까요. 있다면 예. 뺐잖아요. 내란 외환 안 된다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나 검찰이나 엄격히 따지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래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소환하면 그건 응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경찰이 이제 뭐 요구하면 예. 그런 게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소환에 가는 것보다는 경호상 협의를 해야죠. 예. 경호상 이게 경호는 지금도 그대로 이게 작용되잖아요. 예, 현직 유지되고 교정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오라가라보다 그럼 경찰이 뭐 어디서 이게 우리가 제3의 장소에서 한다든지 예. 협의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근데 경찰은요 체포영장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조보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근데 공조는 말 그대로 공조수하지 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공수처가 체포영장 운운하면서 이게 계속 압박하는 거는 이건 명백한 월거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죠. 사실은 오늘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럼 내일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게 제가 확인을 못해요. 그거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아직 시제가 아직 구분까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공수처가 3차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29일 오전 10시로 다시 잡았어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로는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그쪽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과 조금 어떤 연락이나 그 얘기를 듣는 걸로 좀 보통 통하고 있죠. 근데 아마 출석을 안 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얘기가 민주당에서 어떤 요구처럼 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거에 관해서 지금은 체포영장보다는 다른 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도 또 민주당에서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윤석열은 주술 속에서 점쟁이들 얘기 듣고 무속적으로 나는 시간만 벌면은 넘길 수 있다. 개헌론과 네. 거국내각론을 틔우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개헌론을 계속 부르짖는 걸 보면은 아 이런 분들과 일련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빨리 차단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을 빨리 긴급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시켜줘야 돼요. 현재 체포하면 그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예. 판단을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때부터 구속기간이 시작되고 기소기간에 쫓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 탄핵 절차도 같이 봐가면서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 처장은 가장 잘 알 겁니다. 바로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그것을 단단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자, 손정희 변호사,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공수처가 2번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이거든요. 그 3차 통보를 했습니다. 앞서서는 공수처가 3차 소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를 할 것이냐 좀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3차 소환 통보거든요. 공수처는 왜 체포영장 청구를 선뜻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지키기 위해서 영장에 의한 인신 구속이 아닌 스스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는 최후 마지막 기회를 줬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특히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이고 내란외환은 무기징역 사형의 중대한 혐의를 받는 죄이기 때문에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변호인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일단 3차 소환 이후에는 사실 4차 소환, 5차 소환은 사실 수사기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3차 소환을 마지막으로 영장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업무 설명을 좀 내놨고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현재 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게 있어요. 요건 며칠 전 얘기거든요. 두 가지 내용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실적으로 27일 날 변론 현재 정확히 이름이 뭐죠? 예, 그런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이나 또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이것을 회피하거나 불응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 가면 대통령이 또 본인의 또 직접적인 육성으로도 입장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12월 24일 국회 소추의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자, 김선희 평론가. 지금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거기는 먼저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접수된 서류가 없다. 접수를 안 하고 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법 질서를 지킬 마음이 없고 수사에 협조할 마음이 없는 거죠. 말로는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짓말을 지금 한두 번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시작해서 비상계엄 관련해가지고 군인들과 관련된 것까지 한두 개를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상계엄이 촉발한 이 국민적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자세가 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좀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수사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검찰도 이 수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어요. 네. 수사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바른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검 통과시킬 생각은 안 하고 문제 있다는 소리만 합니다. 그럼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를 시간을 끌어가지고 혼란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든 반전시켜 보려는 아직도 내란 동조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저는 사고고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그 법을 어긴 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송달 예. 형사재판 절차에 따르죠. 이재명 재판 절차하고 똑같다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기록을 먼저 송달을 시키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항소 이유서는 20일 줍니다. 그러면 이게 답변서를 변호인 선임하고 이게 내려면 한 20일 주고 예. 그러고 나서 날짜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헌재는 어떻게 거꾸로 했죠? 오자마자 이게 날짜를 27일 잡았어요. 예. 그리고 송달을 하려는데 이재명 대표는 2번 안 받아서 집행관 송달과 공송달을 했죠. 근데 송달 됐다고 우겨. 경호처가 돌려보냈는데 예. 송달부터 이게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해서 답변서 내는 게 일주일 이게 가능합니까? 제 말은 이재명 재판 절차처럼 예. 송달부터 적법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한 20일 정도 주고 예. 그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차근차근 정의신문하고 예. 마지막에 피고인신문 대통령이 출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헌재는 거꾸로 하는 거야. 뭐 두세 달 왜? 4월 18일 날 대통령 지명 2명이 나가니까 예. 그 전에까지 끝내야 된다.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유영한 변호사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나가니까 어떤 특정 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정인 조사 기회도 안 주고 막 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 잘못 180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3개월이에요. 근데 왜 이재명 대표보다 빨리 진행하죠? 180일이에요. 그것도 훈시규정. 제 말은 지금 헌재가 졸속으로 이게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 법원이나 헌재가 우리 사회 갈등의 최종 결정자라는 걸 완전 부인하는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이 그 최종 결정자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법기관이에요. 예. 예? 사법기관에서 판례를 근거로 한 걸 가지고 위법이라고 저렇게 얘기하시면 빨리 헌재를 고발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두 분 또 여지없이 지금 뭐 의견 대립과 충돌을 하셨어요. 이런 의견들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자, 치열하게 두 분 얘기하셨는데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 보고요.